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월 29일 새벽 3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은 이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이나 분석들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만 이 12월 연말에는 그래도 박스권 하락에서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상단에서 나름의 회복력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 가운데 하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과 S&P 500의 흐름이 동조화를 보였었기 때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이후 처음으로 디커플링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소 짜증나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지선으로는 44,200달러가 지목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 며칠째 펼쳐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최고가에서 2만 달러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홀딩 스탠스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래들 보유 물량이 1340만 BTC 가운데 10만 BTC 정도는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폭의 하락세와 비교했을 때는 미미한 변화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했습니다. 장기 홀더들의 홀딩 스탠스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하루 전 1000이더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수가 6300개 이하로 감소했는데 이건 2017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이더리움 강세론자로 꼽히고 있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라 이렇게 권유하면서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100배 수준인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50%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홀딩해야 한다 이 같은 전제를 깔았습니다.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오르긴 오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급등락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아마 초보자분들일수록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늘상 드는 생각이지만 크립토 마켓은 웬만한 신뢰가 없이는 멘탈이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에 대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런 공포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참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매수 기회가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한데 각자의 스탠스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전 52,000달러를 돌파해낸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5,000달러 범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업자 KT 스톡트는 다음 지지선이 대략 44,200달러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다지기 단계에 있고 단기 과매수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5만 달러 레벨이 심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톡튼의 경우에는 이달 초부터 비트코인이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 시점에 4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 신중론을 주장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녀의 전망이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물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3억 달러 가까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12월 27일 저녁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24시간 동안 10만 9천 개 넘는 포지션이 청산됐고 액수로는 3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은 9,400만 달러 넘게 청산이 됐고 이더리움 선물의 경우에는 5,700만 달러 이상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나와 테라의 선물 청산 규모는 900만 달러를 조금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청산 규모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이들 알트코인들의 최근 가격 상승이 주로 현물에서 주도됐기 때문이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사상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 홀더들은 여전히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 급격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포지션을 아주 소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장기 홀더들의 보유 물량은 모두 1340만 BTC에서 1330만 BTC로 10만 BTC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2만 달러나 가격이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 홀더들의 장기적인 이 보유 추세를 보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꾸준히 축적하고 홀딩 포지션을 유지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이 같은 장기 홀더들의 행동은 비트코인 약세장에서 더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이건 돌이켜보면 위크핸드에서 스트롱핸드로 장기적 확신을 가진 쪽으로의 코인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래도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4,000달러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시적으로 3,700달러대까지 후퇴한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4,000달러 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하루 전 기준 1002더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수가 6,300개 이하로 감소해서 2017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1002더 이상을 보유한 지갑을 고래로 간주하는데 이 같은 주소 수가 2017년 이후에 최저 수치라는 것은 그만큼 고래들의 매도세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000더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수 역시 지난 6월 1208개에서 현재 1156개로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는 현재 이더리움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사이에서 경쟁을 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바닥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대표적인 이더리움 강세론자인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앞으로 이더리움이 100배 더 오를 것이다 라면서 강세 전망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라울 팔은 머니토크 유튜브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상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 인터넷은 1997년 1억 5천만 명에서 63%씩 사용자가 증가했는데 암호화폐는 1억 5천만 명에서 해마다 113%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사용자는 2024년이면 10억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할 것이다 라면서 현재 2조 5천억 달러 규모인 크립토 자산 전체 규모가 10년 안에 100배인 25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지금 4,000달러보다 100배인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50%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매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홀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비트코인을 모두 팔아서 포트폴리오의 80%를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있고 20%는 샌드박스 등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폐쇄성을 지적했는데 커뮤니티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네트워크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이 더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인 랠리를 통해서 연일 신고가 경신을 이뤄냈던 테라 루나의 경우에는 투자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경고성 멘트도 제시됐습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후거는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투자자들에게 테라 매입 또 보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테라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 UST가 미국 달러화와 1대1의 고정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루나 토큰이 UST 메커니즘에 따라서 운용된다라는 점에서 두 자산의 가치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이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SEC가 테라 발행사 테라폼 랩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테라의 기술력, 또 이와 더불어서 이슈적인 상황이 가진 변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조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폴카닷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폴카닷의 가격 움직임이 올해 초만큼 인상적이진 않지만 상호 운용성 체인 구조 자체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주간 차트와 같은 큰 범위의 차트에서 폴카닷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폴카닷의 가격은 50에서 60달러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폴카닷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전망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될지를 놓고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웬일인지 CBDC 도입을 제안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인도 중앙은행 RBI는 CBDC 도입을 위해서 단계적인 구현이 필요하고 먼저 기본적인 모델을 통해 통화 정책과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BDC가 현금보다 안전하고 강력하며 편리한 대안을 제공한다.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 유동성, 확장성, 수용성, 또 익명성을 통한 거래 용이성, 빠른 결제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어를 가리고 보면 리플이나 스텔라의 장점을 고스란히 설명한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리플이나 스텔라 등의 프로젝트들,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러모로 가까운 CBDC의 미래, 이런 현실에서 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노엘 에치슨이 CNBC에 출연해서 2022년에 금융기관의 알트코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에치슨은 올해에 이어서 2022년에도 암호화폐 제도권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구축 말고도 직접적인 토큰 투자도 포함된다.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비트코인이 아닌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토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비트코인의 제도적인 도입, 규제, 도입 등을 거론했습니다. 다소 어수선하고 불안한, 또 불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매수 찬스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 분석들, 이슈, 상황들 잘 체크하셔서 각자의 투자 스탠스에 맞는 적절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